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모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 영상. 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막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스트레스는 벌써부터 받는 경우. 맞아요. 할 일은 너무 많은데 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도 안 나고 그치. 해야 되는데 하다가 시간이 가고 예. 저녁 되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저는 특히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사 가기 전날에 제가 짐을 꾸려야 되거나 여행 네네. 전날에 짐을 꾸릴 때 예.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냥 계속 미뤄지게 되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진짜 만약에 간절하다면 해야 되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실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각오만 하고 실행은 안 하니까 괴로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실천을 하면 괴로울 일도 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음. 이거를 알고 있는데 또 뭐 시작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퀴즈를 풀 때 오늘 빨리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보다 그냥 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냥 정답. 틀리면 틀리고 네, 맞아요. 그냥 뭐 즐기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맞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 없이 개운하게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냐. 퀴즈 시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모습 안 보여드리고 바로, 예, 지금 바로 바로 주세요.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공탕 퀴즈부터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와. 오늘의 주제가 프레젠테이션 PT. 김연아 선수. 저는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PT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오. 대표에서. 그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우리 둘 다 김연아 선수 팬이니까. 김연아 팬입니다. 예, 김연아 선수. 주세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김연아 선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서서 뛰어난 프리젠테이션 실력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김연아 전 선수의 별명은 피겨 여왕인데요. 그래서 여왕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끝이야? 식물학자 파킨슨은 이것을 가리켜 머리와 뇌의 고통 그리고 모든 슬픔에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향기는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연한 보랏빛의 꽃으로 허브의 여왕이라고 정답? 불립니다. 라벤더? 라벤더. 정답입니다. 그냥 바로 갈게요. 스트레스 안 받는데? 맞아요. 라벤더 쉽잖아, 라벤더 향. 라벤더 깔끔했습니다. 허브가 향이 참 좋아. 맞아요. 그 우리나라에 어떤 식물원이나 뭐 박물관 같은 데가 있거든요. 허브 취급하는. 네. 허브 꽃밥이라는 게 있어요. 식용 허브들이 있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울식물원 아니죠? 난 충청도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네. 근데 허브 꽃밥이 그냥 뭐 맛은 그냥 비빔밥에 그냥 뭐 야채 하나 얹는 느낌인데 네. 너무 예뻐. 아. 비주얼적으로. 허브 향처럼 은은하게 첫 번째 문제 시작했네요.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저거 이동호 대표님 저서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 이동호 대표님 잘 지내시죠? 테일러리즘. 하버드 비즈니스 하버드 비즈니스 HBS.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로 가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밌다. 뭘까 저게? 나 진짜 심플하게 말해야 되는데 나 너무 말이 길어. 나는 심플하게 말한다의 저자는 말하기 전에 정보를 취합하고 맥락 속에서 핵심을 찾고 듣는 사람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가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아시다시피 바로 이동우 대표이신데요. PPL이에요? 지금까지 이동우 대표가 들려준 강의 내용 중 기출문제 나가겠습니다. 기출 문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처음이다. 이것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테이세이라 교수가 8년간 수백 개의 대기업과 신흥기업을 찾아다니며 밝혀낸 개념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등 신흥 강자가 시장 판도를 뒤바꾸는 방식의 공통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객의 소비 활동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인 제품 탐색, 평가, 구매, 사용 중 약한 고리를 끊고 들어가 그 지점을 장악하는 것을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풀었어? 나는 생전 처음 듣는데? 홍대에서요? 홍대 그리워요. 그냥 문득 그리워졌어. 나 거기가 너무 좋아. 거기 딱 문 열고 나갔을 때 그 막 잔디밭이랑 막 이런 게 너무 좋아. 옥상. 맞아요. 깔끔하고. 근데 이게 저는 좀 낭만인 것 같아요. 어떤 왜냐면은 그 퀴즈를 저희가 이제 2번 찬스를 쓰면서 맞추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니까
제 아는 어떤 형이 엄청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 번호를 땄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부에 등록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되게 낭만적이다. 2번 반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옥질라 했는데 잘 안 붙네요. 형이 한번 돌려보시죠. 그래. 네. 돌려 돌림판. 제발. 문성원 힌트다. 와우 동작 오케이. 어머. 아니 이걸 어떻게? 장난 아니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반지야. 알파벳 D야? 디커플링. 예스! 예! 기억난다. 디커블링 기억나요? 기억난다. 이동훈님 죄송합니다. 기억나. 아니 디커플링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이걸 설명했을 텐데. 맞아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까먹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알았던 건데 왜 모르지? 뭐가 좋아? 저는 설득의 기술이. 설득의 기술 오케이. 그리고 설득의 기술 문제 주세요. 기술? 설득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설득을 잘한 사람 중 한 명으로 나폴레옹을 꼽습니다. 나폴레옹은 험준한 알프스산을 넘어 이탈리아를 정복하러 갈 때 자신들의 군대를 이렇게 말하며 설득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와중에 그 군인들을 독려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줬다는 거죠. 저 이거 들어본 기억이 나요. 뭐 와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답. 나왔어. 저기 나왔다. 괜찮아. 걸어가. 뭐야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을까?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역사를 쓰고 있다. 역사의 한 걸음을 가고 있다.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만지자 거리게 되는데. 네, 가까이서 보고. 상훈이의 감을 믿는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셋. 돌리고. 조연출 힌트다. 이거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힌트인데. 먹을 거. 먹을 거로 뭔가를 독려했어? 조금만 더 주세요. 멀리서 하는데 오늘. 저 산 너머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저 산 너머는 스위스 알프스이다. 저 산 너머는 고기 이렇게 생고기. 생고기. 저 산 너머는 생고기와 앞에는 고기가 맞습니다. 산나물 먹었나? 야채, 채소? 채소, 빵? 와인. 빵 정답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저 산 너머에 맛있는 고기와 새로 구운 빵이 넘치는 곳이다. 근데 당시 프랑스 군인들은 뭐 좀 쉬웠네요. 근데 뭐 이때 군인들이 뭐 사실 맞습니다. 전쟁통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고기와 빵이면 환장할 수도 있겠지. 네네. 이제 강의 주제와 진위와 혼인입니다. 그렇지. 강의 주제는 프레젠테이션. 문제 주세요. 우리에게 찬스는 없습니다. 찬스는 없으면 찬스 다 썼습니다. 힘을 주세요.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인 파워포인트는 정해진 틀이 따로 없이 객체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한다면 반복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컨트롤 D는 복제 단축키로 슬라이드나 그림, 문자 등 클릭된 해당 개체를 복제할 수 있고, 컨트롤 G는 그룹화 단축키로 그림과 문자 등의 개체를 그룹화하여 복잡한 자료를 만들 때 유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Alt F2는 어떤 작업을 하는 단축키일까요? 나 진짜 컴맹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밖에 몰라. 새 슬라이드. Alt 탭 하면은 잠깐 윈도우 배경화면으로 넘어가고, Alt F1 눌러본 적이 없고, Alt F4 몰래 보다가 엄마 딱 오면 그랬는데, Alt F2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 뭐가 있을까?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저 임시 저장? 정답 저장. 정답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정답입니다. 이게 수시로 컴퓨터가
그 종료될지 모르니까 이거 수시로 계속 누르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요. 아. 컴퓨터로 해야 되는 뭐 시각 디자인과나 산업 디자인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기 멀리서 안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뭐가 아무 말도 안 오죠. 알트 F 쭉. 나도 모르게요. 그렇지. 불안하니까. 눌러놓는다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진여훈이입니다. 진여훈이 왠지 저 도장 같은 것도 한 필요하긴 하거든요. 미래에서 왔어? 네.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은 올바른 우리말입니다. 바른말 OX 퀴즈. 와우. 5개 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감기가 서서히 낫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오지 맞지? 오케이. 왜 그렇게 뾰루퉁해 있니? 하나, 둘, 셋. 뼈 로퉁이야. 정답 X입니다. 뼈 로통이요? 뼈 로퉁. 뾰... 로통. 아, 뼈 로통. 그래서 원래 저기 내 친구 뾰로로야. 오늘이 제삿날이다. 사이시옷을 쓰냐 안 쓰냐네. 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아, 이거 의외로 쉬운데? 그럼 너 그냥 단순히 생각해야 되겠다. 네 번째입니다. 정신이 흐리멍덩해서 일을 할 수가 없네. 멍덩이에요? 멍덩이 맞는 말이야. 멍텅이 잘못된 거고.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아유 뭐야?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기뜸조차 없었다. 하나, 둘, 셋. 맞는 거 같은데? 정답 X입니다. 왜요? 귀띵이에요? 예, 귀띵. 귀띔, 귀띔? 의이에요? 아, 틀렸어 우리 다? 2개 맞췄어요. 하지만 동점이니까 선물은 받는 거야? 맞아요.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세안, 목욕, 화장을 보다 더 빠르게 샤워 캡.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하는 용돈 기입장. 아, 나이 41살에 용돈 기입장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도 어플 쓰지 않을까요? 야, 이거 윤리 좋아하겠는데? 이거 한번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한번 써. 알겠습니다. 야, 사진 찍어줄까? 귀여워서 그래. 아,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진이와 훈이 풀어봤고 약간 퀴즈가 오늘 좀 순탄하지가 않았는데 이 아쉬움을 강의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정보 전달에 치우친 따분한 슬라이드쇼 일색이었던 프레젠테이션을 새로운 정보와 교육적인 요소의 재미까지 어우러진 인포테인먼트로 탈바꿈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CEO이자 프레젠테이션의 전설이라 불렸던 스티브 잡스죠. 실제로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우선 슬라이드를 만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열죠. 하지만 잡스는 제일 먼저 종이와 펜을 들고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메시지와 헤드라인을 만들어 청중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줄거리를 세웠던 것이죠. 슬라이드는 청중이 프레젠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은 노트북이란 헤드라인으로 맥북 에어를 소개할 당시 슬라이드에는 서류 봉투 위에 놓여있는 맥북 에어 이미지만 실려 있었죠. 이 이미지를 본 청중들은 한눈에 맥북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잡스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 아이팟을 소개할 당시 5GB라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숫자를 노래 1000곡을 호주머니에 담을 수 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활 밀착형 표현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던 것처럼 말이죠.
레이디 가가는 기괴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그러나 그녀가 콘서트에서 무명 시절 마약에 빠져 방황하던 시절을 노래한 도프라는 곡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장되게 꾸민 모습이 아닌 화장을 지우고 피아노 반주에 차분히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진정성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프레젠테이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표자와 청중 간의 교감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에 많은 프레젠터들은 발표 자체를 즐기지 않고 한없이 무겁고 진지함 속에서 정보만을 나열합니다. 이른바 정보의 홍수쇼로 만드는 것이죠. 발표 스킬이 부족하거나 조금 떨어져도 내가 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해야 하고 청중들은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엇보다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홍원영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예, 아마도 학생분들이나 네.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의외로 제대로 배워보긴 힘들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는 프레젠테이션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 예, 발표죠. 사실 프레젠테이션을 누구나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활용해 볼 만한 꿀팁이 있다면 좀 나눠볼까. 예. 저도 방송 오래 했지만 여전히 오디션 뭐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거든요. 예, 예. 뭐 흐름을 알 수도 있고 제가 직접 뭐 지원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고 근데 보면은 방송국에서 뭐 무슨 프로그램에 누구를 모집합니다라는 글도 많지만 네. 기업체에서 우리 PT를 대신해줄 전문 방송인을 찾습니다 이런 맞아요. 공고들이 예, 많아요. 예. 그만큼 PT를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런 반증도 되죠. 네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같은 걸 들어보면 워낙 재미나게 하시는 뭐 코미디언의 스탠딩 코미디나 이런 정말 강연을 잘하시는 대중 강연가들이야 재밌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보통의 어떤 발표 또는 강연 이런 것들은 정말 흥미롭습니까 물어보면 실제로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예. 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200명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급, 그러니까 부사장급이니까 임원진들, 네. 당신이 이번 주에 받는 보고나 발표가 흥미로웠습니까 물어보니까 단 3%만이 아이고. 진짜 흥미로웠다. 나머지 40%, 44%는 지루하다, 졸리다의 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 임원들 앞에서 준비하는 발표를 뭐 사실 오죽 준비를 잘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팩트를 못 남긴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PT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컨텐츠겠죠. 어떤 내용을 담느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그걸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입니다. 구조. 예. 영화에 비유하자면 컨텐츠는 일종의 시나리오예요.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 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가. 근데 이 구조는 편집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라도 오프닝 씬에 무엇을 넣고 마지막 장면이 어디까지 보여주고 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좋은 편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밋밋하게 진행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큰 틀에서. 그게 두 번째 요소고요. 세 번째가 이제 연사의 전달력입니다. 연사가 똑같은 내용도 아주 간단하게는 음성적으로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 또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런 건데 이 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컨텐츠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전달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의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달력이라는 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UCLA의 메라비안이라는 박사님이 연구하신 결과가 여기에 좀 잘 접목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 두 분을 만나 뵙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의 내용은 만나서 반갑습니다죠. 그렇죠? 나이스 투 미츠 유. 근데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은 두 개의 껍질에 쌓여서 전달돼요. 하나는 음성적인 것, 하나는 시각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니 해도 말의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불일치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말의 내용은 만나서 반갑습니다인데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나 이거 오늘 바쁜데 괜히 뭐 이런 표정이 안 좋다거나 아니, 목소리에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이런 그 성의 없는. 그러면 상대방이 그것을 무엇을 메시지로 받아들이냐 하면
단 7%의 사람만이 말의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93%는 시각적인 것이나 청각적인 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전달력이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일치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일치시키느냐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흔히 많이 쓰는 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뭐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할 때 나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것이 메시지로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내용과 나의 시각, 청각이 일치되지 않으면 청중은 그걸 메시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임팩트라는 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을 어떻게 일치시켜서 전달할 것인가, 이게 전달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좀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들어갈 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베스트 5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좋습니다. 요것만 좀 피하셔도 타산지석 삼아. 아, 그렇죠. 네, 타산지석 삼아. 5위는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것. 그래서 저는 때 사과요? 예, 잘못했다고 하는 거.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때 네. 사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무슨 예.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아, 제가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아이고. 먹어서 목소리가 잠겨 있는데 딱 봐도 듣기 싫다.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 모르고 제가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거 그러면 있잖아요. 안 돼. 예. 뭐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아. 만약에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지만 첫 멘트로 사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 방송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되는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 방송을 신뢰가 안 시청자분들이 가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실수를 PT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사는 발표자로 서는 순간부터는 내 발표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듣기 위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바쁘신 와중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을 한번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인사말이 훨씬 더 청중을 존중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4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향이 안 나와요. 동영상 재생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들. 그래서 비즈니스 PT에서는 사실 음향이나 영상을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네. 가끔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우리가 동영상을 삽입해 놓거나 음향 같은 거를 쓸 때가 있거든요. 영상 재생이 필요하다고 넣어 놓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리허설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던 컴퓨터와 물려 있는 그 프로젝터에서는 작동이 되던 것이 장소와 상황이 바뀌면 안 될 때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불가피한 경우에 쓸 때는 반드시 리허설을 해서 체크하고 가급적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소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다. 이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3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는 저거예요. 이런 멘트를 남발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컨텐츠의 준비가 부실할수록 시간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면 15분 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리허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 사실은 실전에 들어가면 길어지면 길어지지 짧아질 일은 잘 그렇죠.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실수는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어차피 못 봅니다. 라는 제목인데 무슨 어차피 못 말이냐면 본다. 장표에 수많은 데이터를 올려놓는 거죠. 엑셀 데이터를 들고 와서 쫙 데이터를 다 보여준다거나 막 그 문장이 막 여러 줄이 있다거나 이런 건데 그 PTR 시대 장표 보면요. 그런 장표 엄청 많습니다. 어차피 못 읽어요. 그거를 누가 그걸 그 PT 하는 장소에서 읽고 있겠습니까? 네. 이제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꼭 이게 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거다라는 걸 그 보여드리고 싶을 때는 그 장표를 보여주더라도 강조할 부분을 따로 떼어서 큰 글씨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떤 데이터를 참고해야 될 때는 핸드아웃을 미리 프린트해서 나눠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지막 1위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PT라고 그러죠. PT입니다. PPT가 아닙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 하면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네, 네. 문서를 작성하는 그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실제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게 막 색깔 같은 것만 고르고 있지. 그거 고르고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네. 제가 저희 강사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 프레젠테이션만 잘한다고 성공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은 되게 높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컨텐츠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네. 컨텐츠가 부실한데 이것을 PT 스킬로 커버하려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말하는 컨텐츠란 무엇이냐.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에 써 있는 것만이 컨텐츠가 아니란 거죠.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내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이것들이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PT 준비를 2시간 했으면 리허설도 2시간 하고 정 안 되면 1시간만이라도. 그래서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내가 소리 내서 리허설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게 여의치 않더라면 섀도우 복싱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나도 내가 중얼중얼 해서 꼭 네. 필요한 멘트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그렇구나. 것들이요. 이게 PT를 연습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네. 거울을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도움이 많이 되죠. 방송인이시니까 오늘 잘 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뭐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볼 때 저는 이제 순서를 좀 강조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상우님께서 뭐 유튜브를 잘하는 법 이런 발표를 어디 가서 이제 뭐 하신다. 어떤 뭐 PT가 있어요. 이제 뭘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뭘 제일 먼저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예. 주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메시지. 한 문장짜리? 예.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요약해서. 거기에 딱 하나만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청중을 파악하는 거죠. 예. 누가 오는가. 누가 듣느냐. 이게 청중입니다. 청중. 아. 내가 과연 이것을 초등학생 앞에서 하는지, 그렇죠. 기업의 임원진들 앞에서 하는지, 아니면 불특정 일반인 다수인지,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비는 어떻게 그래서 되는지. 최대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네. 최대한 이제 파악하는 게 좋죠. 연령, 성별, 관심사, 그리고 사전 지식 정도를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요. 그 메시지는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한 줄로 정리한다는데 그 한 줄로 정리된 메시지가 잘 나오려면 예. 그 2단계가 목적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그렇죠. 이것은 조금 다른 말인데 과연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과연 청중은 뭘 얻어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정보 전달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내가 10분 동안 발표를 하고 나면 이 발표를 끝나면 딴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목적이죠. 우리 회사에 대한 뭐 발표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 딴 거는 몰라도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한번 꼭 찾아와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면 이제 메시지가 명확해지죠. 네. 그다음은 메시지. 예. 메시지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증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말과 내가 전달하고 증거. 싶은 어떤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겠죠. 어떤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 방법이 왜 잘 통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우리 제품의 이 부분은 뭐 그래서 이번 기획안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메시지는 주장, 근거의 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준비하는 애에 따라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게. 네. 이제 그거는 뭐 각자가 이제 준비하시는 영역에 따라 아마 가실 거고, 마지막은 마무리를 마무리. 해야겠죠. 이제 예. 클로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정리하면 청목심의 중마입니다. 뭐냐면 청중, 네. 목적, 목적. 시작, 메시지. 메시지에는 증거, 아. 그리고 마지막 마는 마무리. 증마. 네, 아. 청목심의 증마.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래도 좀 돋보이는 프레젠테이션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PT나 말하기의 기술이 이게 텍스트로 과연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 선천적인 것도 있고 이건 어떤 순간의 눈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훌륭한 PT를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겠네요. 우리 태진님이 워낙 훈련되시고 타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네. 이런 좀 구조만 있어도 그러게요. 거기에 따라서만 준비해도 훨씬 낫죠. 예. 아, 오늘 되게 재밌고 네. 또 유익하네요, 진짜로. 네. 저희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뭐 각자가 익숙한 공간에서는 잘하는데 또 모르는 청중이 있으면 똑같거든요. 되게 어렵고 긴장되고 하는데 이사님 강의 듣고 나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도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거거든요. 시청해 주신 모든 두기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